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변동성 컸던 월요일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장중 하방 변동성을 키우면서 혼란스럽게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변동성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지금 저희 종목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부터 뜨거운 이슈들 속 대응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종목들까지 미리미리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목쇼의 아이콘 이경락 대표님 그리고 시즌2의 새로운 얼굴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즌2의 또 네. 새로운 얼굴로서 저희 그 자리가 네. 비주얼 센터 자리거든요. 비주얼 감사합니다. 센터를 맡게 되셨는데 우리 이 시간 시청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녁에 네. 인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인사를 해보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네. 종목쇼 보셨을까요? 종목쇼 많이 봤죠. 보셨어요? 예, 이 종목쇼가 또 이 두 분의 호흡과 네. 또 시청자분들의 호흡이 또 상당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이제 종목쇼잖아요. 저도 이 쇼에 한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나오는 거를 이제 반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들 네.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희 네. 종목쇼는 보셨다시피 네. 쇼입니다. 그만큼 네. 재밌게 신나게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광무 대표님의 앞으로의 활약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서 저희 회의하는 도중에 도발 발언을 하셨습니다. 별명이 없으셔서 고민이시라고. 별명이 없으셔서 고민이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별명 제조기 네. 있어요. 이경락 대표님도 네.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재치 있기로 소문난 분들이신데 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배지가 눈에 네. 띄는 것 같아요. 이경 대표님 혹시 이 배지 뭔지 아세요? 네, 수의강 그 수인대 1등 해가지고 받은 아, 그래요? 거예요. 지금 4개나 지금 달려 있는데. 근데 종목쇼에서는 그 의미 없어요. 그거. 예. 의미 없긴 하지만 유독 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광무 대표님의 별명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새로워진 종목쇼인데 그동안의 종목쇼와는 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하게 된 소감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돌발 변수가 제거됐죠. 돌발 변수. 방송에서 대변 뭐 이런 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네네. 방송 사고 걱정하고 맨날 방송했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광무 대표는 원래 친한 사이이기도 하지만 요 수인일 대회 1등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1등한 것이 이 종목쇼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 포착된 종목들을 얼마나 발굴을 잘 하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네. 여기서 수급 포착된 종목들 이광무 대표님도 잘 잡아주셔가지고 좋은 네. 수익률로 많은 분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광무 대표님이 글로벌 시장을 잘 보더라고요. 해석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네. 특히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이럴 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예그리나이토님께서 네. 탤런트 느낌이라고 배우 같으시다고 잘생기셨다고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기분 좋으시죠? 아, 기분이 좋죠. 아유, 그만큼 근데 이제, 알찬 내용. 왼쪽에 있는 별값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배우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쇼입니다. 새로워진 종목쇼, 더 알찬 종목들, 진짜 중에 진짜 종목들 발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더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흐름과 이슈,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경락 대표님의 오늘장 한 줄평입니다. 지금 이경락 대표님의 한 줄평, 어떤 한 줄평이죠? 네, 첫 방송부터 이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편하자마자. PD님, 예. 자, 한 줄평은 수급의 우선순위 반도체라는 주제예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램 재고 기간이 2.7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 통계를 보게 되니까 수출입 통계를 통해서 유추해 보다 보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대비해 가지고
90%가 넘게 가격이 튀었고요. 디램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그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재고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미 시장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오라클이 컸습니다. 오라클이 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는 얘기와 뭐 메타와 아마존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게 되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빚을 내 가지고 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감이 빅테크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서버에 디램과 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추론형 AI 시대가 지금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반사이익을 대한민국 메모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메모리부터 올라가는 것도 메모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미 시장과 대한민국 시장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디커플링의 하나의 단초가 메모리 가격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수급은 계속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나 오늘 2차전지가 빠지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시장 분명히 돌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추세를 계속 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메모리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부터 먼저 공략하자라는 그 수급. 외국인들도 오늘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만 사들였거든요. 시장 계속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란 대표님의 한 줄 평 만나봤습니다. 시장 변동성 키울 때 그래도 먼저 수급이 반응해주는 건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오늘장 한 줄 평 수급의 우선순위 반도체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한 줄 평은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 검토. 결이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장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뉴스가 바로 이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앞에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 준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수급을 불러일으켰던 뭐 또 큰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 심리선이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줄다리기가 큰데 AI 거품론에 대해서 거품이냐 아니냐 또 거품이 작으냐, 지체 많으냐 이와 같은 좀 이 걱정이 좀 큰 시점이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중국과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 수출 규제를 좀 이겨내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더 큰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서 하드웨어 쪽에 엔비디아에 대한 AI 서버 칩이 계속해서 팔려 나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동반 상승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전반적인 AI 거품론부터 해서 우리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상당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에서 기존에 있었던 H20이라든지 B20 이와 같은 이제 저사양 모델이 아니라 H200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 동반자로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도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에 대한 산업도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거시적인 뉴스에서도 네.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든 뭐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계속해서 우상향적인 실적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일으켜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계신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도 그렇고 사실 FOMC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을 좀 시장이 키울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우리 이경 대표님께서 항상 무료로 실시간 대응 전략 챙겨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네, 매일 낮 12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시예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미 시장의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안개 속 하루라도 안심하기 어려운 구간들의 연속이에요. 그 구간들의 연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찾아드리니까 매일 낮 이번 주는요 12시 30분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종목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평일 낮 12시 30분, 이번 주까지는 12시 30분에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무료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 또는 종목쇼 검색하시고 이경래 대표님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 속으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실시간으로 꼭 함께 하셔서 종목에 대해, 시장에 대해 아낌없는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섹터 안에서도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 보여줬던 혼란스러웠던 오늘이었습니다. 반도체, 로봇을 비롯해서 오늘은 종전 기대감과 함께 재건주들도 확실히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수급 레이더가 포착한 종목들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무 파트너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ISC, 하이젠 R&M, 동아소 시우홀딩스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락 파트너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덕산 하이메탈, 샘CNS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이유에서 가져가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후궁정 쪽에서 선택을 했고요. 후궁정. 제가 후궁정 반도체 양잿물도 마시는 분위기가 맞아요. 만들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거기에 포함됐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왕 개석가라. 네, 수익왕 잡으려고 수급 네. 포착 제대로 된 종목들을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내 강조해 주셨던 후공정 관련주 그리고 수익왕의 콧대를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네. 좋은 종목들 선정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네.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처음이신 만큼 또 고심해서 네. 선정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에 대한 특별함도 있지만은 섹터에 대한 선택을 먼저 했어요. 섹터에 대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활발한 섹터가 아닐까. 반도체 중요하고요. 그렇죠. 로봇 중요하고 또 바이오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이 수급 포착에서 또 지정된 종목들이 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섹터를 먼저 봤다. 종목도 좋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로봇 안에서 네. 주도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탄탄한 종목들, 수급 포착된 종목들 선정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 기존 시즌 1에서 100% 넘었던 맞아요. 170% 정도 수익 났던 종목인데 이걸 다시 가져왔어요. 이거 뭐 수익 이제 안 올려주네. 판 바뀌었다고? 예. 새롭게 시작할게요. 초기화됐습니다. 네, 초기화된 수익률. 네. 다시 도전. 예. 도전. 아유. 대덕전자는 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거의 10조 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대덕전자도 이수페타시스의 MLB를 쫓아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수페타시스가 다 그걸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MLB 쪽에서 이수페타시스의 그 물량을 초과 수요 물량을 대리로 어느 정도로 해결해 주면서 실적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체크. 두 번째는 오늘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했죠. FC BGA가 완판됐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FC BGA가 서버 데이터 쪽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건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였고 그거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근데 자동차랑 로봇 쪽에 FC BGA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자율주행 쪽에 아다스를 먼저 준비한 게 대덕전자이기 때문에 요 시장 개화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대박이라는 표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제가 포착한 건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포착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외인들 계속 팔았는데 반도체는 샀습니다. 자, 어제 오늘 대덕전자 외인들 사는 거 보십시오. 뭐 그냥 아름아름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 물량 그냥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어려운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이후에 살짝 눌러주고 다시 모양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면 처음에는 과대 납품된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장은 이런 기판이기 때문에 또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0%의 그 수익률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첫 번째 수급 포착된 종목 대덕전자였습니다. 사실 시즌 1 때 10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이거 200%, 300%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인 만큼 시즌 2의 첫 번째 수급 포착 종목으로 다시 한번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던 첫 번째 수급 포착 대덕전자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첫 번째가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그래도 지수 하방 지지 만들었던 거는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를 좀 다시 회복을 시키고 끌어올린다면은 반도체 섹터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가 ISC입니다. 근데 이제 ISC에 대한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저는 이런 종목들 이런 추세가 나올 때 역시 될 놈은 된다. 될 놈은 된다. 갈 놈은 간다. 될 놈은 이런 돼.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우선 이제 ISC에 대한 장점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생산을 위한 테스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테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인데 지금처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으로 울트라 사이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계속해서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품을 만들고 있어서 실적이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 모양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경란 대표가 얘기해 주셨죠. 이렇게 좀 살며시 좀 눌러주면서 가주는 파트가 우상향적인 부분들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왜 갈놈갈 델놈 델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횡보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신고가를 갖고 지난주까지 좀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오늘 확실하게 눌러주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사이클을 탄다라면은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 보시면은 지금 2024년도 후반때부터 해서 급격하게 매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측면 본다라면은 당연히 실적 사이클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요.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이클을 타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을 똑같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현재 가장 큰 캐시카우는 HBM 쪽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 HBM 쪽 소켓은 만들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영업이익 실적보다는 앞으로 더 커지는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점차 미세화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반도체 미세화에 따르는 실리콘 러버 소켓에 대한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러버 소켓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라면은 지금에 대한 주가 추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 ISC 만나봤는데 이경락 대표님이 우리 또 반도체 아버지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ISC 사실 시즌 1 때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수급 네. 부탁된 종목? 뭐 먼저 골랐어요. 예. 네, 먼저 이 선착순입니다. 골라가지고. 저희는. 예, 광무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제화면 잡아주세요. 네, IS 설명하기 위해서 제화면을 좀 잡아주셔야 네. 돼요. 제가 이제 요거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져 나왔었어요. 나사로 됐다고 네. 11월 17일 날 맞아요. 가져 나왔었는데 이광무 대표가 또 이걸 딱 바로 이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역시 수익왕은 다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잘 봤어요. 예, 훌륭한 종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額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 순발력과 함께 스피드까지 갖춰야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사실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아버지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저까지 오면은 이 방송은 반도체 판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되는데 응. 한번 경험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반도체 안에서도 두 분의 픽을 받은 종목은 더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두 분이 경쟁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야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오빠와 반도체 아버지와의 경쟁 기대를 왜 해. 나를 아버지고 오빠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오빠라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오빠도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또 아들이라는 얘기도 아들이 있어요. 있고. 네.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괜찮은 것 같네요. 어쨌든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나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포착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덕산 하이메탈. 오늘 삼성전기가 치고 나가고 대덕전자가 모양 만들어 놓는 거 보면서 FC BJ 관련돼 가지고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덕산 하이메탈을 선택했습니다. FC BJ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에는 그 볼이라는 뜻이 솔더볼을 의미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거기에는 마이크로 솔더볼이 들어가는데 마이크로 솔더볼 글로벌 1위가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근데 덕산 하이메탈은 별도 실적을 보면 항상 좋은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안 보였는데 별도로는 계속 좋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를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기 보고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죠. 완판됐다.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의 마이크로 솔더볼도 매출이 크게 확대될 거예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덕산 하이메탈은. 실적의 퍼포먼스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대만의 오사트 업체들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매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판이 점점 다양화되고 미사화될 경우에는 마이크로 솔더볼에 대한 수요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도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뚫어지게 되면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시장이 안 좋았고 외인들은 국내 시장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덕산 하이메탈을 사들이는 이 외국인들은 큰 판을 보고 접근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목대에 들어오는 수급의 흐름상 봤을 때도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멘트를 만들어가면서 모래성을 쌓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멘트 쌓는 모래성은 무너지지 않죠.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추세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는데 서서히 오늘 십자 도치가 뜨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존의 종목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2차 파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큰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요. FC BGA 솔더볼 옵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솔더볼의 국내 1위 기업이고 네. 아니 마이크로 솔더볼 기준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뭐 종합점수 안 좋아요. 하지만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수급,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돼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덕산 하이메탈 두 번째 수급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로봇조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봇 중에서. 예, 뭐 오늘 좀 이 소형주 쪽에서 로봇주도 상당히 큰 움직임 나왔고요. 네. 그 이제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 AI에 대한 움직임,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 항상 빠지지 않고 로봇주가 움직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 장중에 몇몇 종목 안에서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로봇 종목 안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로봇주들의 가장 큰 시세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높이의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LG 쪽에 연결이 되면서 로보티즈에 대한 사업의 확장력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엔비디아가 서버형에서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쪽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모빌리티의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LG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인식되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로봇주를 강조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대규모로 투자금이 나오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 재계 기업들이 모두 다 로봇 사업을 신사업, 미래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주 안에서의 선택은 대기업들과의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감속기, 소형 모터,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 모든 것들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산업용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터를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모터에 대한 기술력으로 해서 산업 현장에 뭐 협동 로봇부터 해서 여러 가지 로봇 형태로 집중했는데 이게 이제 LG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이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LG에 대한 사업성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과 연결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대기업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주가 추세는 최근에 신고가 나왔다가요.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평선들에는 이제 수렴을 지키고 이제 추세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음봉이 많았던 시점에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로봇주 네. 이 종목이 좀 대장주 역할을 꾸준히 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부족 종목 로보티즈였는데요. 시청자분들 모르셨죠? 방금 보여드린 차트는 이경락 대표님이 보여드린 차트였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벌써 이렇게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들만 남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선택한 건 김씨, 이씨, 김씨, 샘씨입니다. 샘씨. 샘씨 NS. 네. 이 종목도 참 스토리가 워낙 좋은데 시장에서 잘 모르는 류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프로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낸드 프로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도 잘해요. 근데 이 D램이나 HBM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는 글로벌 업체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내에서는 뭐 TSE와 같은 기업들이 나도 할 수 있어요. D램 프로보 카드 이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흡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국산화를 이뤄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국산화의 배경에는 세라믹 STF라는 부품이 있었어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프로보 카드의 기존의 소재가 아니라 세라믹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럼 세라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에 잘 견디고 미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스나 플라즈마와 같은 어떤 공법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이나 HBM 같은 고단위의 미세화의 어떤 칩들을 테스트할 때는 바로 동사의 샘씨 NS의 STF, 그러니까 세라믹 STF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 유망한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라믹 STF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글로벌 시장에 없습니다. 샘씨 NS가 아직까지는 실적은 미비하지만 너의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네.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실적이 흑자 전환 이후에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판때기가 커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내년도에 HBM까지 포옹하기 시작하면 올해는 D램부터 시작했거든요. 내년도 HBM까지 갖게 되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뭐 SNS텍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그 성장성에다가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샘씨 NS도 그에 못지않은 성장성을 갖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 의미가 있는 매수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팔았는데 오늘 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힘을 다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차트예요? 뒷손 차트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때리면 정말 아플 수가 있습니다. 돈벼락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네. 강하게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승 재료가 풍부한 기업,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맞으면 더 아픈, 오를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오르는 그 차트, 뒷손 차트 보유한 샘씨 NS 만나봤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동아소시 홀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초창기에는 이 시가총액 바이오 종목들의 선방이 있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이오 안에서의 재료 찾는 그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오늘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오늘 동아소시홀딩스인데 오랜만에 축보를 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한동안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처럼 좀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와서 상법 개정과 같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제약사 안에서도 지주사 역할하는 이 동아소시홀딩스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올라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라면은 뭐 동아제약, ST 이와 같은 주력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주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로열티가 제공이 되면서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수사격으로 올라 있는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순환매와 함께 또 지주사로서
또 지분법 이익으로서 주목을 받는 때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흐름 보신다면은 사실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주가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충분히 이제 바닥권을 지지한 상태에서 거래량과 함께 중요한 이평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가 좀 새로운 박스권을 그리면서 새로운 추세를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바이오에 대한 순환만뿐만 아니라 지주사에 대한 상법 개정 같은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 또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무 대표님의 동아 소시홀딩스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지는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입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9가지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루닛부터 NC소프트까지 어떤 내용으로 상담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상담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두 대표님께서 이 종목만큼은 꼭 상담을 해드려야 할 것 같다 하는 거 우선으로 먼저 직접 선택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도와주실까요? 저는 SK텔레콤. SK텔레콤. 네,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나요? 네. 라는 질문이 재밌어가지고 네. 이거부터 한번 상담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SK텔레콤 외국인이 왜 사나요? 배당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동안 그 SK텔레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실은 그거죠. 파도 악재만 나오는 게 SK텔레콤이었는데 네. 최근에 배당의 시즌이 오게 되니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텔레콤 기업들의 실적이야 당연히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번에 보안 사건 이후에 문제도 많았지만 당연히 또 안정적으로 다시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뭐 그동안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 가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서서히 고개 들 때가 됐다고 봐요. 특히 배당 시즌이 오게 되면서 그런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져가셔다가 배당금 받고 내년도에는 배당이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 포트에 20% 이상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0% 미만 정도가 맞거든요. 배당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지역 난방공사나 그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이쪽은 10% 미만 정도의 배당 투자의 종목으로 선정해 놓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SK텔레콤 만나봤고요. 다만 비중 조절은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강무 대표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주실까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보도록 시어스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네. 좋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이고 그리고 이 최근에 와서 바이오 이벤트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뇌과학 관련된 뇌기능에 관련된 학회들이 네. 한 3가지 정도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뇌진단에 관련된 의료 AI를 가지고 있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인지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접근한다라면은 마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 상승을 좀 보였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20만 원 가능할까요? 네.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에 대한 부각이 크게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대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의 미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쪽 사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의료 AI를 접목시켜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고 미국 안에서도 약가 인하에 대한 모습들 의료를 계약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의료 AI 관련된 혹은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 추세는 20만 원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이제 교두보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모습이 좀 더 확장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20만 원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 차트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 정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요. 최근에 이격을 많이 넓혀놨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라든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11만 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을 크게 볼 것 같고요. 만약에 11만 원 이탈한다라면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해외 수출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발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먼저 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11월 달 중순부터 해서 이 뇌기능 관련된, 뇌질환 관련된 학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벤트를 기다려봄직해서 지금 현재는 홀딩 의견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1만 원 선 지지하는지 시청자님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 계속해서 학회 모멘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만나봤고요. 이경래 대표님 세 번째 상담 어떤 상담 좀 도와주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마이너스 7%인데 어. 팔까요? 예. 팔지 마요. 그래요. 근데 원전이 이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흘러내렸던 건 실적이 안 좋으면서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원전을 가지고 실적을 지금 뭐 좋냐 안 좋냐를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원전의 SMR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겠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대장주니까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는 거죠. 어차피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킥이기 때문에 킥과 관련된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면서 실적도 안정적인 기업이 뭐 없는가를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 절반을 실적이 지금 받쳐주는 원전 관련된 종목인 보성 파워텍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네. 보성 파워텍 차트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뭐 주가가 그렇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은 조금 깊죠. 예, 조금 깊습니다. 그것인지 즉슨 실적 장세에서 보성 파워텍은 좋네, 나쁘지 않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는 또 수급 포착이 많이 됐던 종목이니까 네. 보성 파워텍으로 이동해가지고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거 하나랑 가벼운 거 하나 함께 가져가면서 매매하는 전략도 훌륭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중 절반 정도는 보성 파워텍 같은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비중 반반 나눠가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고요. 이광호 대표님 다음 상담 네. 어떤 상담 좀 두산 밥캡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종전 가능성이 열렸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에 대한 이슈 때문에 두산 밥캡 같은 이제 기계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질적으로 오늘 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재건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흐름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제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테마 성향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본 사업에 대한 이 확장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주가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장기간 동안 횡보했었던 위치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 마켓에 대한 가격대는 55,000원 라인대에서 57,000원 밴드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갇혀왔거든요.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지켜왔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반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21선을 만나서 돌아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 드렸냐면은 본 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 두산 로보티스, 두산 밥캣 이렇게 두 기업이 미국의 대리점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북미 사업에서의 호재성 뉴스를 기다리자.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은 저는 이 신고가 위치 경신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두산그룹주들이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사업이라든지 추후에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신사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밥캣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큽니다. 미국의 루트는 이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가격 지켰다. 이제부터는 반등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를 해보자.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경래 대표님께 한 종목만 더 어떤 상담 도와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가장 많을 거예요.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에 예. 센터에 평단가 딱 예, 있네요. 비중이 20%라고. 이게 많이 담으셨어. 음. 좀 많이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차전지는 우리가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값, 이것도 뭐 말했다고 해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멀티플의 확대랑, 그러니까 MUP라고 얘기할게요. 멀티플의 확대랑 EPS, 실적까지 같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차전지는. 그러면 당분간 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좋아지는 시즌에 기다렸다가 자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10%, 20% 너무 많아요. 10% 미만으로 일단은 절반은 줄여놓는 전략이 필요해요. EPS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죠. 그러면 주가에 모멘텀이 발생하기 어려워요. 세월호, 네월호 하기도 지금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기로 갔을 때는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일단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10% 미만으로 이차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쪽에서 승부 보는 곳이 맞습니다. 일단 물량을 줄이는 전략부터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비중 조절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10% 미만으로 비중을 낮춘 이후에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체 매매 종목에 대해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평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신 우리 이경환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무료로 더 자세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든 상담을 사실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이 숫자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하이젠 R&M, 하나엔진, 서진시스템, APR, HL, 만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또 시장이다 보니까 곳곳에 빈칸이 조금 보입니다. 이 가운데 단연 최고다 싶은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HL 만도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하이젠 R&M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HL 만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종목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 미국과 중국, AD 아다스 기술력, 자동차에서 로봇까지라고 포인트 4개로 아주 보기 좋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대표님?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광모 대표님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어떤 질문? 테슬라랑 네. HL 만도가 네.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네. 파워트레인 연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문이 났구나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저번에 고급 정보라고 여기서 살짝 흘렸는데 맞아요. 여기서 종목쇼를 보셨나요? 고급 정보가 아니었네요. 제가 아마 여길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제가 실리콘밸리, 테슬라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연구팀이 따로 있어요. 그 연구팀에 HL 만도 직원들이 파견돼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살짝 여기서 들었거든요. 맞아요. 고급 정보입니다라고 네. 들렸는데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L 만도는 파워트레인, 특히 이제 아다스 쪽에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에요. 이게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자동차 투자하려면 저는 HL 만도 하나만 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거 김진남 씨도 인정하고 여러분들 인정하는 내용일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아다스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전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미 중화권의 전장 쪽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북미 시장에서 이름 있는 기업들 물론 현대 기아차도 HL 만도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주가는 못 가요. 이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외면했었어요. 자동차 산업이니까. 트럼프 관세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그런 거 다 우리 차치하고 글로벌 시장의 조양, 제동, 전장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 바로 HL 만도거든요. 기술력의 만도. 옛날에 만도가 전기 자전거도 만들었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가지고는 뛰어난 기업인데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외면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분기가 점진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될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 멀티플의 확대, 자율주행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확대 가질 수밖에 없죠.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EPS까지 같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내에서 탑티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테슬라를 딱 해보고 자동차를, 그리고 옵티머스를 딱 로봇을 해보여봤어요. 엄마, 부품이 같네. 로봇 시대의 수혜주로도 아다스는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래저래 전장에서 로봇 시대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수혜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급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고급 정보는 차치하고요. 네. 예. 자, 기관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자, 화면 잡아주십시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들은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붙습니다. 뭔가 차트가 이상해요. 26주 신고가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만들어졌고 차트 점수 95점.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활활 돈 타러 올라오는 냄새가 나네요. 네. 냄새가 납니다. 좋습니다. 뭔가를 아는 수급이 또 들어왔다. 이 자동차 안에서 HL 만두만 본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HL 만두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하이젠 R&M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4가지 포인트로 쏙쏙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액추에이터, 피지컬 AI, QDD라고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 모든 키워드들이 지금 로봇 기업들이 다 갖고 싶은 키워드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는 앞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진출하고 싶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이후에 뭐 이 지능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센서와 함께 이제 이 인지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피지컬 AI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성장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 동작이 구현이 가능한 로봇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손가락이 움직이는 형태처럼 로봇들이 이런 걸 움직이려면은 액추에이터가 조금 더 정밀화돼야 돼요. 그게 QDD라는 이 명명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단어가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밀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로 해서 지금 주요 기업들의 이제 이 협력을 구성하고 있는 게 하이젠RM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모터 사업으로 해서 주요 산업군에 들어가 있었던 기업이고요. 이제는 액추에이터 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저변을 높여가고 있는데 충분히 휴머노이드 쪽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초창기 때 이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젠 NM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었다라고 느껴지는 위치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지난 이 연중 고점을 돌파했을 때 중간으로 넘어갔었던 위치인데 이 라인대를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로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이평선이 이제 수렴되는 위치에 있고요. 워낙에 이제 음봉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방 지지 테스트를 좀 오랜 시간 겪었는데요. 오늘 자리부터 플러스 아래꼬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보면서 좀 저가에 접근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갖고 싶은 키워드 모두 보유한 그 종목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하이젠 R&M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간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전략 정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경록 대표님 무료로 전략 꼼꼼히 챙겨주시는 시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12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0분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하락장에서도 함께 하고요. 상승장에서도 함께 해요. 불안불안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달래드려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튼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한국기대 TV나 종목 속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이경락이 보입니다. 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12시 30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료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의 환한 미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보다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 시즌2 첫 방송 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센터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쇼에 임할 때 많은 분들에 대한 이 소양이 필요하다. 종목을 확실하게 많이 준비해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더 열심히, 더 단단하게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사드리는 이 인사 구호 중에요. 진주만 이광무로 합니다. 진주만 이광무요? 진짜 좋은 주식으로 수익만 오. 이광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 이름에 또 인사에 또 맞게 종목쇼에 또 일원으로 왜 알겠습니다. 웃으시죠? 아니 이거 아니, 이경락 이거-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쟁 생각나요. 전쟁. 진주만하면. 아니, 전쟁마도 같은 주식시장에서 진짜 주식만 쏙쏙 골라주시는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방금 별명 힌트 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별명 가득 챙겨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이 CG도 핑크핑크하게 또 바뀌어가지고 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종목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